여러분의 긴 투자 인생에 걸쳐서 결정적인 아이디어, 결정적인 투자의 순간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제작하게 된 이 코너, 결정적 투자. 오늘은 LG화학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주가를 보면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정말 그 근심이 느껴지는 차트입니다. 회생인 쉽지 않을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도 심상치 않은데 MBN골드의 이효근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매니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LG화학이 사실 오늘은 외국계 창구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만 어제는 LG화학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 시장을 순매수했을 정도로 LG화학만 정말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심리가 뭘까요? 최근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안 좋았던 뉴스들이 좀 나왔고요. 아마도 이번에 LG화학이 이제 그 하락하는 가장 결정적인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이제 상장을 연기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회사에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렇다, 뭐 이런 얘기한 건 없는데, 이 얘기들이 다 모두 이제 그 하나의 이제 보도상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건데, 보통 이제 기업이 그 상장할 때 가장 이제 몸값이 높을 때 상장을 하죠. 그래서 가장 높은 값을 받게 하려고. 근데 이제 아마도 이 부분을 좀 연기했다, 이 얘기는 지금 약간의 이제 몸값에 자신이 없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외국인들이나 투자자들한테 전달이 되면서 지금 LG화학이 결국 이제 고전하는 이런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거고, 그 주변적인 환경적을 좀 살펴본다면 최근에 뭐 그 GM 그 니콜 사태도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일부 투자자들에서 약간 의구심을 갖는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결정적인 어떤 상승의 트리거가 되는 요즘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된다면 지금 같은 차트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의 매도 기조는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요, 지금 이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면 지난번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빠질 때도 이게 이제 한없이 팔 것 같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이 되면 멈추거나 아니면 매수로 돌아서듯이 지금 현재 이 정도 선이면 LG화학이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빠질 만큼 빠졌다는 것을 그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단순히 일단은 경험적인 지표나 뭐 그런 건 아니실 테니까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보는 거는 일단 기술적인 부분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 그 펀더멘탈, 이런 측면상,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를 완전히 LG화학이 그 에너지 솔루션이 포기하고 완전히 파토난 게 아닌 이상 이 정도 선이면,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도 이런 이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됐을 때 시행착오는 어차피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 그 매니저님께서 빠질 대로 빠졌다, 기업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정말 제가 이제 LG화학의 주주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앞서 그 배터리 화재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당장 GM에서 리콜을 하면서 이 비용을 2조 원 정도로 책정을 할 것 같은데, 리콜 비용을. LG그룹도 이걸 나눠서 같이 충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2조가 확실히 나온 것도 아니고 LG그룹에서 얼만큼의 비용을 충당해야 할지도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주식시장은 가장 싫어하는 데다가 그건 맞죠. 비용을 충당하면 또 분명히 이게 실적으로도 연관이 돼서 숫자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안 좋은 숫자로 쇼크가 나오면 주가는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우려는 없겠습니까? 지금 여기 최근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충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근거로 하면은 일단 GM이 요구한 건 한 9천억 정도 이렇게 대충 언더라인은 나왔더라고요. 9천억이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과거 이제 현대차 한번 리콜 있었잖아요. 그 전기차. 맞습니다. 그때도 한 70% 정도로 LG화학이 아마 부담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대략 지금 이번에 그 GM 리콜 사태가 대략 한 7천억에서 1조 4천억 정도
요 정도 선으로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순이면 지금 LG화학이 충분히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룹주들이 이제 분담하게 네. 되잖아요. LG화학뿐만 아니라 LG전자도 그렇고요. 네. 예. 세분화해서 좀 어느 정도의 충당금을 부담하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와야 되겠죠. 예. 네. 어느 회사가 가장 부담이 크겠습니까? 지금 LG화학이 제일 크죠. 예. 아마 LG전자도 좀 일부 있겠지만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전기차에서 가장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다 보니까 그쪽이 가장 크겠죠. 모듈을 만드는 LG전자도 함께 타격을 받으면서 LG전자 주가도 지금 함께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영향 좀 받으니까. 저희가 사실 LG전자 얘기도 전에 했습니다만 그렇게 그 앓는 이 어떤 휴대폰 사업 부분을 철수하면 앞으로 굉장히 좋을 거라고 해서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 화재 사고가 나면서 LG전자 주가도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이거 주식 투자가 하시는 분들의 하나의 그 숙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테슬라도 뭐 주가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요이 땅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성장주, 이제 자리가 잡히지 않았던 이런 산업이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전기차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 진입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정들은 계속 나오겠죠. 과거에 뭐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결국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갔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LG화학이 과연 여기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겨내서 결국 이제 이 배터리 시장에서 지금과 같은 이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걸 우리가 좀 의심해야 되지 않냐? 문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주가를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도 그 우리가 말을 타다가 자동차가 생겼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자동차를 안 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보안이나 어느 정도의 이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사고들 이런 것들은 이제 감수하면서 이제 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LG화학도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적응해서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인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이제 그 투자자 성향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어떤 외국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취적이고 어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LG화학이 어떻게 될 것이냐 2차 전지에서 근데 아직까지는 이것 때문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결국은 여기서 이탈하거나 뭐 이런 결정적인 건 아직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번에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올라오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뭐 더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화재 사고가 한 번이 아니고 많이 발생했어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를 굳이 이렇게 불이 나는 LG화학의 배터리를 갖다 쓰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자들도 우리 실제로 그 산업 이 산업에서도 이 배터리 시장에서도 LG 그룹주들이 신뢰를 잃게 되면 그거는 또 치명적인 게 아닌지 신뢰를 잃게 되는 이슈 정도의 밸류로 보십니까? 지금 오늘 보시면 이제 삼성 SDI가 빠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LG화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쪽에 이제 전반적인 문제이고 우리나라 K배터리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이슈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래도 지금 LG화학이나 이쪽 배터리 쓰는 거는 이제 성능. 중국 쪽 인산등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LG화학처럼 사고는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그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K 배터리가 좋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택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인데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계속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LG화학이 어느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네. 계속 풀어 나가느냐 이게 예.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 LG화학이 풀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결정적인 단서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LG화학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이제 여러모로 어떤 결함이 네. 있는 거 알게 됐으니 네. LG 그룹주들도 그 차원에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간다면 네.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과 같은 우리 2차 전지 배터리 분야에서 공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네. 있을 텐데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LG화학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긴장을 좀 네.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사이에 중국 회사들도 쉬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2차 전지 관련주를 전반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분석을 해보고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LG화학을 필두로 앞서 말씀하셨듯이 SDI를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공교롭게도 오늘 시장에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2차 전지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방 업체들이 이제 흔들리니까. 결국 이제 삼성 SDI는 그 LG화학이 이랬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는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 똑같은 지금 고민과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이 이런 흐름이 일단은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삼성 SDI나 LG화학은 여기서 뭐 바로 올라오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좀 다지다가 그러면 이제 LG화학이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읽어야 되느냐? 그야말로 매수 사인이요. 그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이 되면 이 얘기가 나오면.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업이 상장할 때는 가장 몸값이 높을 때 나오지. 지금 아마도 이제 그 보도이긴 하지만 이런 게 있으니까 철회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일단은 물론 이제 보도입니다. 한 10월 달 가야 LG 에너지 솔루션이 언제 상장할지 알게 됐는데 그 뉴스 플로우를 좀 쫓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스 플로우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2차 전지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해서 섣불리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정리해 일단은 이제 큰 업체들은요. 큰 업체들. 양극재나 이쪽은 저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 갖고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아직은 조금 그래도 이쪽 그 소재 쪽은 아직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 이제 전제 조건은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어느 정도, 요 정도에서는 좀 방어를 해줘야겠죠. 더 떨어지지 않아야 또 소재 업체들도 지금 같은 상승 추세로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MBN 골드의 이효근 매니저, 저희 효블리로 부르기로 했죠. 효블리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